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오전 7시 3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좀 해 주십시오.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차고 나면 한 개씩 더 늘어난다. 조선일보의 왜곡은 계속된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차고 나면 고속도로가 하나씩 늘어난 나라,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양평 고속도로는 두 개인 줄 알았어요. 원안과 그 다음에 수정안, 원안과 일안, 이안, 또는 원안과 무슨 수정 정부안, 이렇게 두 개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랬습니다. 오늘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선일보의 지도는 이랬습니다. 두 개였어요. 이렇게 원안과 수정안이에요. 이게 지난주 말까지입니다. 원안과 수정안, 이렇게 딱 두 개만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원안이었고 요게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하는 수정안이구나 라고까지만 알았어요. 근데 자고 나니까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보여드립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예요. 3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원래 원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예비평가 타당성을 통과한 예타라고 그러죠. 그걸. 이게 원안이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평으로 이렇게 간다 하는 게 원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가 또 들어서 민주당안이라고, 민주당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화 IC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민주당안이고요. 대안이라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이게 대안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3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딱 요것만 요구하고 요것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요것도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타 경제신문까지 제가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이상로의 카메라 출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건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론이라고 모두 다 올바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로의 카메라 출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지도에 이겁니다. 제가 만든 지도가 이거예요. 여기가 조금 잘못됐긴 했어요. 요게 끝이 요게 어쨌든 이게 원안이고 이게 민주당안이고 요게 원희룡안입니다. 이거 수정안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가 여러분 정확할 것 같죠? 아닙니다. 지도가 가장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으로 프로파간다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지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잠깐 제 얼굴을 빼고요, 이런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 광고나 무슨 분양 광고 같은 거 보신 일 있죠? 신문에 크게 이렇게 껴서 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가깝게, 지하철역에 가깝게 그 지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크게 이렇게 그 아파트가 더 커요. 다른 것보다. 그것을 우리가 지도의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읽을 때 아주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 지도가 포함하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지도를 사람들이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심지어 국토교통부까지 그 지도를 왜곡해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하냐? 여러분은 이상로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 지도를 왜곡해야 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득이 없어요. 지도를 왜곡한다고 해서 제가 만든 지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게 제가 만든 지도예요. 원래 이게 예타를 통과한 원안이 이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죠. 이게 예타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거의 도로를 만들 때, 이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술자들이 교통량을 분석해서 이 원안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원안을 주장하는 이재명과 똑같은 이재명의 편이다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이재명 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로 좌파지,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우파가 이상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원하는 말입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교통량을 조사한 기술자들이 만든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쪽에 두물머리 이쪽에 교통량이 많아. 그럼 이렇게 해서 빼는 게 좋겠죠. 왜? 이쪽에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가깝게 집에 오는 게 좋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깝게 두물머리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가는 겁니다. 왜 서울 사람들은 돌아가야 하죠? 왜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야 하죠? 원래 도로를 만들 때 그 도로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쪽에 교통량을 분산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쓸데없이 이 주민들이 뭐 민주당이든 원희룡안이든 쓸데없이 이쪽으로 오는 게 좋겠다, 이쪽에 오면 준다라고 해서 돌리면 서울 사람들은 이쪽에 도로를 이용해서 쓸데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최근에 이런 주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안으로 갈 것이냐. 이 원안에 이미 물고 나간 것 같아요, 이제. 뭐 어쨌든 원안, 민주당안, 원희룡안 이 세 개를 놓고 주민투표를 하자라는 겁니다. 양평군 주민투표를 하자.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양평군 주민투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양평군 주민들의 이익과 국가적 이익이 반드시 합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저는 목동에 산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어요. 다 압니다, 사람들이. 이 목동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소각장을 옮기라는 겁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목동에 소각장을 옮기면 그거 어디로 가냐? 그러면 거기서 또 옮기라고 그러면 그거 어디로 가냐는 겁니다. 우리 민주사회 시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불편한 시설이 있어도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성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기저기 신문에서 떠들고 있어요. 양평 주민투표를 하자. 양평 주민의 이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반드시 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목동 주민들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동 목동에 소각장이 있어요. 열병합 발전소. 저는 옮기는 거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목동 주민이 저를 이상로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목동의 소각장은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식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기가 조금 딴 데로 갔어요. 원안을 만들 때는 이쪽의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해 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돌아가면 서울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왜 돌아가요? 민주당 아니든 원희룡 아니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모든 언론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특히 조선일보는 이쪽이 맞다, 원희룡이 아니 맞다, 이쪽이 맞다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주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란 때보다 이안이 양평 인구의 2배 혜택을 준다. 환경 파괴도 적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주장입니다. 자, 다시 지도를 보리죠.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자, 이것을 이란이라고 하고, 이 원안은 물고 나갔고, 요걸 이란이라고, 요걸 이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도 헷갈려서 뭐 어떨 때는 대안이라고 했다가 어떤 이안이라고 했다가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이게 더 좋다는 겁니다, 지금. 자, 조선일보가
이렇게 저는 이것을 대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안이 아니라 여기 민주당 아니라고 했다면 여기는 원희룡 아니라고 이 지도에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정합니다. 보세요. 이걸 민주당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게 수정하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대안이 아니라 원희룡 아니라 지금 정부 아니라 아니면 저 국민의힘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도가 가장 왜곡이 심하다. 여기서부터 용어에서부터 조선일보는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민주당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아까 저처럼 원희룡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자고 한 사람은 원희룡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원희룡이라는 것은 최근에 알았어요. 물론 이렇게 가자고 주장한 지역 주민들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나 이것을 안으로 채택한 사람은 원희룡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가 민주당 아니라면 이것은 원희룡 안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원희룡 안이 더 마을 주민들에게 이익이고 그리고 환경 파괴도 적다라고 조선일보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를 왜곡했어요. 여기 양평 JCT 이 400번 외곽순환도로와 이렇게 원희룡 고속도로가 만나는 요 지점까지만 표시를 했어요. 이것을 JCT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땅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불편해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완전히 한국 사람들을 완전히 무식한 사람으로 비했어. 한국 사람들은 그게 문제야. 무식해. 이 JCT와 IC를 구별할지 몰라. 한국 멍청한 사람들은. 이건 JCT야, JCT.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만나는 거야. IC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가더라도 여기에 김건희 일가가 김건희 씨 쪽에 경제적 이득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조선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양평 JCT 여기에 남양평 IC가 있다는 걸 쏙 빼먹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만들었어요.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지도가 정확한 지도예요. 제가 만든 지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만든 지도예요. 여기 원희룡 고속도로와 400번 고속도로가 만나는 요 지점에 김건희 씨 땅이 7,000평이 있어요. 근데 원희룡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니지 IC가 없어. 여기 미안하지만 여기에 IC가 있어요. 조금 떨어진데 남양평 IC 여기 하이패스라고 보이죠? 하이패스로 주고 빠져나가 남양평 IC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일보는 여기에 남양평 IC가 있다는 걸 지도에 표시했었어야 돼요. 이건 표시 안 하고 참 한국 사람들은 무식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면 이 땅값 안 오른다니까. IC가 없어서. 바로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 원희룡 고속도로가 이 민주당 고속도로보다 더 비용도 적게 먹히고 환경 파괴도 적고 주민들에게 유익하다라는 주장을 펴려면 이런 것부터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용어가 이게 민주당 아니라면 이것은 원희룡 아니 맞다는 겁니다. 이것을 수정 아니다. 대안이다. 대안이라고 그랬던가요? 조선일보가? 대안이라고 그랬네요. 대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희룡 안보다 이건 민주당 요구 아니라고 했으면 여긴 대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원희룡 아니라고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 저처럼 원희룡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원안에 보면 여기 민주당 안과 여기 종점은 여기가 똑같아요. 종점이 똑같아. 이거는 종점이 달라요. 종점이 똑같아. 근데 이 종점에 민주당 전 구수가 3,000평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보도야. 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여드립니다. 단독이야, 단독. 여러분, 단독입니다. 예. 잘 되나요, 지금? 송출이 잘 됩니까? 혹시 송출이 좀 잘 안 되면,
예, 일단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고속도 원안 종점 일대의 대지주였다는 겁니다. 3,000평이래요. 좋아요. 오케이, 좋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에 3,000평 땅이 있었다. 그 다음 지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뭐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여 민주당 전구사 3,000평을 가지겠다고 요것만 얘기를 했어요. 조선일보에서. 그럼 김건희 7,000평은 어떻게 되죠? 이걸 가지고 있었다. 민주당 전구사가 3,000평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 비난하고 있어요. 그럼 김건희 7,000평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오근호 씨가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야, 전 양평구수 3,000평이 대지주면 7,000평 김건희는 왜 성주냐? 조선일보의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라는 겁니다. 매우 악의적이에요.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고속도 원안 종점 일대의 대주주였다. 여기 김건희는 그러면 성주다라는 얘기가 똑같이 나와야죠. 양평군수는 3,000평이야. 김건희 씨 일가는 7,000평이야. 그러니까 오근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근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 양평군수는 3,000평이 대지주면 7,000평 김건희는 성주냐? 이거는 김건희 씨 저희가 맞아. 오근호 씨 얘기가 맞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저 방송이 잘 되나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방 저희가 들었어요. 김건희 땅은 선산이야. 상노는 분명히 알고 논평하세요. 제가 맞아요. 김건희 씨 땅이 선산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한 일이 없어요. 김건희 씨 땅이 선산이 아니라고 얘기한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여기서 보여드렸죠. 형평성이 있게 올바르게 보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산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기에 군수가 3,000평 옆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산이라고 말씀 잘 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바꾼 사람은 누구다? 원희룡이에요. 이쪽으로 바꾼 사람이 원희룡입니다. 즉 김건희 씨의 선산이 있는 곳으로 바꾼 사람이 원희룡이라는 거예요. 제가 김건희 씨 땅이 선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원희룡이 바꿔서 검토를 하고 있는 안에 여기에 김건희 씨 땅이 있었어요. 선산이 있었어. 자, 이미 김건희 씨 땅이 여기 있다는 것이 여러 번 나왔어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 계속해 갑니다. 여기 토끼굴이라고 있죠, 여러분. 토끼굴.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역시 오근호는 오근호입니다. 오근호가 오근호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먼저 오근호의 페이스북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되고 있나요? 되었습니다. 일단 글자가 작으니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읽어드리고 지도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빨리 읽어드립니다. 김건희 씨 땅은 2012년 중부 내륙고속도로 완성으로 사실상 도로가 끊어졌다. 빨리 읽어드리고 우선 듣기만 하세요. 연결되는 도로가 교폭 4m 토끼굴 하나다. 김건희와 최은순이 2012년부터 10년 동안 이 토끼굴을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속 터져하고 답답하겠는가. 이 연결도로 때문에 기껏 물려받았던 7,000평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다.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원희룡이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는데 그 종점 JCT 고속도로와 원희룡 고속도로와 400번 고속도로가 만나는 JCT가 정확하게 이 토끼굴이라는 겁니다. 고속도로 신설을 하여 기존 도로가 끊어질 경우 고속도로 건설 사업자는 반드시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다. 양평고속도로 JCT가
김건희 씨 굴과 토끼굴과 만나기 때문에 이 토끼굴은 없어지면 새롭게 도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김건희 일가의 소원은 성취된다. 왜? JCT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땅을 김건희 바로 옆에 땅이었느냐는 겁니다. 지번을 살펴보니 분명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하에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 토끼굴을 대신하여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멍청하게 또 똑같은 토끼굴을 만들어줘서 좌천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사단의 근원은 김건희 씨의 토끼굴 때문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빨리 읽어드리는데 이제 토끼굴 사진과 지도를 보면서 오근호 씨의 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 잘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토끼굴입니다. 이게 토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토끼굴 많이 알죠. 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밑에 이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굴을 만들어 옵니다. 이게 한 4m 정도 되나요? 토끼굴입니다. 자,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자, 이게 지도입니다. 자, 이게 이 실선이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근호 씨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지번을 보고 이제 지적도를 보고 표시한 거예요. 자, 이것이 원희룡 고속도로입니다. 기존의 400번 고속도로예요. 근데 바로 요 지점에 지금 토끼굴이 아까 보여줬던 토끼굴이 있습니다. 자, 이거 고속도로 400번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 김건희 씨 쪽은 완전히 막혀서 접근로가 막힌 겁니다. 도로에서의 접근로가 막힌 거예요. 고속도로가 막혔으니까. 그래서 토끼굴을 만들어 줬어요. 이 토끼굴을 통해서 여기에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어떻겠어요? 뻔하죠. 그런데 이번에 원희룡 고속도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토끼굴에 정확하게 토끼굴하고 이거하고 만나요. 이 토끼굴과 원희룡 고속도로가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요구르시 주장은 이겁니다. 토끼굴은 없어지겠죠. 만나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토끼굴도 없어져. 그러면 이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은 어떻게 되나요? 토끼굴도 없으니까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겠지. 근데 법에 보면 고속도로 사업자가 남의 길을 막을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을 내도록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토끼굴을 뚫어줘야 돼. 여기에 토끼굴을 뚫어주던가 여기에 토끼굴을 뚫어주든가 토끼굴을 뚫어줘야 하는 겁니다. 오근호 씨 주장은 뭐냐면 국토교통부의 어떤 이 관리가 토끼굴을 또 뚫어주냐 이거예요. 멍청하게. 길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길. 그것은 오근호 씨의 추론입니다. 그러나 매우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 이게 400번 도로를 만들어지면서 김건희 씨 일가가 가지고 있던 선산이 길이 접근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토끼굴을 아까 보여드렸던 토끼굴을 만들어 주었죠. 토끼굴을 통해서만 여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이 행사하기가 어려워졌겠죠. 근데 이번에 원희룡이 아닙니다. 이게 원희룡이가 여기에 이게 새롭게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토끼굴하고 정확하게 만나요. 그러면 토끼굴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토끼굴을 이렇게 뚫어주던가 이렇게 뚫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토끼굴을 이렇게 뚫어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국토부 관리가 여기에 대통령 부인의 땅인 줄 알면서 토끼굴을 또 뚫어줘? 그런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오근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지도가 이상로가 만든 지도가 가장 정확한 지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을 친다. 지도를 가지고 왜곡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각 신문마다 원안, 일안, 이안, 원안, 민주당안, 수정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원안, 민주당안, 원희룡안이다. 이걸 바꾼 게
바꿔서 검토한 게 원희룡이기 때문에 이건 원희룡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원하는 예타를 통과한, 즉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이 교통량을 생각해서 만든 게 원안이에요. 이게 아마 가장 서울 시민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휘발유 값을 없애지 않고 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안이 저는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엔지니어들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쪽에 두물머리 이쪽에 가기 위해서 교통에 맡겨.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뺑 돌아가는 게 나아요? 저는 그래서 양평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결정하자고 하는 안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 주민투표도 같이 해야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울 주민들이 많을 텐데 양평 주민들이 이익과 서울 이 국가의 이익과 전혀 합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 사람은 여기 이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IC를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자는 거야.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또 원희룡을 한 줄 더 떴어. 이렇게 가자는 거야. 그런데 김건희 씨 일가 땅은 재산 가치가 오르지 않아. 왜? IC가 없으니까. 거짓말이야. 여기 IC가 있어. 오건의 주장은 바로 여기 토끼굴이 있어. 여기. 이 토끼굴은 없어질 거야. 토끼굴이 없어지면 또다시 토끼굴을 내줄 수는 없을 거야. 여기 김건희 씨 쪽으로 가는 길을 내줄 수밖에 없어. 이것이 오건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가 여기 원안대로 가면 민주당 전 군수의 땅에 3,000평이 있다는 걸 말하려면 여기 김건희 씨의 7,000평 땅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이상로가 만든 지도가 여러분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김건희 씨 땅 이거는 선산이야. 예, 제가 선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일이 없습니다. 민주당 전 군수가 최근에 땅을 샀던 안 샀던 상관없고 김건희 씨가 선산이 땅에 상관없어요.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미치느냐가 중요한 거고 원희룡 씨가 여기에 김건희 씨 선산이 없었다. 있는 걸 몰랐다.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했다면 대단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난치 않은 거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목동이에요. 여기 목동에서 가장 주민들이 매일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목동 소학장 이전 플랜카드도 많이 붙어 있어요. 저는 반대해요. 목동 주민이지. 전 목동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거의 초창기 주민입니다. 근데 저는 반대해요. 아주 옛날에 집사람이 목동 그 소학장 반대 집회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막 집사람하고 나가지 말라고 막 소리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저희 집사람 그때부터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목동 주민의 이익과 전체 국민의 주민의 이익이 서로 다를 수 있을 때 지식인이 해야 할 일은 국가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평 주민과 전체 국민의 주민의 이익이 서로 다를 수 있을 땐 전체 국민의 이익에 따라야 하는 것이 지도자이고 그리고 언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해서 내가 이재명 편이다, 내가 좌파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색깔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원안을 지지합니다. 엔지니어들이 만든 안이잖아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서울 사람들이 양평 주민을 위해서 돌아다녀야 하나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목동 주민을 위해서 왜 이 목동 소각장을 딴 데로 옮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상로가 제일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로도 잘난 척 하지 마. 예. 제가 이거 가지고 잘난 척 한다고 저한테 들어오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그 독립 언론인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오건호 씨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토끼굴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양주 IC가 있다고 제일 먼저 지적한 사람이 오건호예요. 역시 오건호는 오건호입니다. 여러분, 오건호한테 전화해서 다음번 총선에 꼭 출마하라고 압력 넣으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뉴스 계속 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원희룡이는 어떡하냐? 자, 설명 안 했어. 한판 붙재. 이게 국토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한판 붙재. 뭐해?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저처럼 저처럼 이렇게 도로 지도를 딱 정해놓고 아주 정확하게 그려두고 원안은 이렇고 민주당안은 이렇고 원희룡안은 이렇다. 내가 원희룡안을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조곤조곤 설명해야 할 사람이 안 하고 한판 붙제 이재명하고 목회 목장에 결투하자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우파 들어간 사람들이 원희룡의 박수 짝짝짝, 조선일보 짝짝짝, 중앙일보 짝짝짝, 동아일보 짝짝짝, 한국경제, 매일경제 짝짝짝.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자, 뭐 이거 우리나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7월 13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이 세미나는 대단히 중요한 혁명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미나입니다. 이 문영식 변호사의 주제 발표를 한 이유를 문영식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도처에 방해 세력들이 많은 본인의 이 작업은 기성 기득권 세력들에 당하여온 대법관 재판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공정한 경쟁으로 사건을 수임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의 극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변호사업 은퇴를 할 수 없어. 이분은 좀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변호사업 은퇴를 할 수 없어 7순이 된 후 지난 2년 동안 사건 수임을 중단하고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이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이 세미나 빌리는 거 돈 주고 빌리는 거예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안 빌려주겠다고 저기 자기들이 주최 안 한다고 그래서 이 문영식 변호사가 자기 돈 주고 빌린 겁니다. 불의를 타파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면 기성 기득권 세력들은 대대손손 그 기득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가 증명합니다. 불의에 침묵하고 방관하면 계속 그대로 당합니다. 각자 누구든지 무엇이라도 행동을 해야만이 불의를 깨트리고 자신과 후손들을 악의 무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문영식 변호사의 세미나를 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좀 굉장히 바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합시다. 여러분 민주당이나